월드컵 결승전 개최지인 뉴욕 뉴저지 지역 치안 당국이 안전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작전에 돌입합니다. 뉴욕시가 피파 월드컵 경기일마다 맨해튼 42번가를 버스 전용 도로로 전환합니다. 퀸즈보로 브릿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가 정면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 서쪽 웨스트사이드 철도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승전 개최지인 뉴욕 뉴저지 지역 치안 당국이 안전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작전에 돌입합니다. 월드컵 기간 이 지역 치안을 총괄 지휘하는 데이비드 시에로토위츠 뉴저지 주경찰청 부청장은 지난 28일 지역작전정보센터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작전을 위해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 계획을 정교하게 다듬어왔다며 어떤 단독 기관도 이 거대한 일을 혼자서는 관리할 수 없기에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400개 유관 기관들이 단일 지휘체계 안에서 결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수사국,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뉴욕시경 등이 참여하는 지역 통합지휘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각 기관 수뇌부 120명 이상이 상주하는 통합지휘센터는 29일부터 24시간 가동되며 경기장과 교통, 정보 분석, 응급 대응 등을 총괄합니다. 이와 함께 미 전역 차원에서 운영되는 국제경찰공조센터를 통해 참가국 경찰 대표들과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가동합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선 다음 달 13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 19일 결승전까지 총 8경기가 열립니다. 지휘부는 드론 위협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국제정보공조 및 24시간 통합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 속에서도 월드컵 기간 동안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 활동은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피파 월드컵 경기일마다 맨해튼 42번가를 버스 전용 도로로 전환하고 미드타운 일대 차량 통행을 대폭 제한하는 교통통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9일 발표한 교통계획에 따르면 경기 당일 1에비뉴에서 12에비뉴 사이 42가 전 구간을 버스 전용 도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차량은 경기 당일 시작 5시간 전부터 종료 3시간 후까지 진입이 금지되며 오는 7월 19일 결승전에는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차량 통제가 시작됩니다. 아울러 8에비뉴에서 11에비뉴 사이 웨스트 40가와 8에비뉴에서 10에비뉴 사이 웨스트 41가도 버스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6에비뉴의 42가에서 59가 구간은 동쪽 2차선이 버스 전용 차선으로 전환됩니다.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2가지가 권장됩니다. 펜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 NJ 트랜짓 열차를 왕복 $98에 이용하거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콜럼버스 서클, 포트 어소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탑승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편도 $20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각 경기일을 교통체증 경보일로 지정해 시민들에게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퀸즈보로 브릿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가 정면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28일 오전 8시 30분쯤 출근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39세 남성은 고출력 전동 스쿠터를 이용 중이었고 36세 남성은 일반 자전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는 2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고에 사용된 전동 스쿠터가 뉴욕시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기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단체의 벤 퍼나스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비극이라며 최근 뉴욕시에서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 도로 내 과속과 역주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속 20마일을 넘는 고속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의 경우 충돌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 제한과 단속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 서쪽 웨스트사이드 철도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화재는 29일 새벽 1시 30분쯤 10에비뉴와 31스트리트 인근 철로에서 발생했으며 램트랙 작업 열차 엔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소방국은 2단계 경보를 발령한 뒤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NJ 트랜짓과 엠트랙 운행이 중단됐으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오전 5시 45분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엠트랙은 정오까지 일부 운행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철도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연기 흡입 증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으로 분류됐으며 3명은 현장에서 추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국은 좁은 지하철로 구간과 전기 설비 등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현재 운영 가능한 선로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푸드스탬프 근로요건 이행 마감이 오는 6월 1일로 다가오면서 뉴욕시에서만 4만 3천여 명이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 정부에 따르면 현재 약 4만 3,500명의 뉴욕 주민이 스냅 혜택 상실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규정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수혜자 가운데 약 40%가 18세에서 30세 사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위험군의 약 60%는 남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대규모 방문 캠페인과 전화 안내를 진행하며 막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정부 직원들은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서류 제출과 근로요건 충족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나 의료 사유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주민들도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170만 명 이상이 스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만 6천 명이 새 근로요건 적용 대상이며 지금까지 약 8만 명은 규정 충족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식료품 가격의 잦은 변동을 제한하는 새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식료품점과 대형마트가 동일 상품 가격을 24시간 동안 한 차례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간대와 수요, 소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격을 실시간 조정하는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 방식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쇼 아브레우 의원은 전자가격표와 알고리즘 기반 가격 기술 확산으로 매장 가격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바뀔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진열대에서 본 가격과 계산 시점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위반한 업체에는 단계별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 위반에는 $50, 이후 반복 위반 때마다 최대 $250의 벌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의회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도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차등 적용을 제한하는 원 페어 프라이스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의 위치 정보와 구매 이력, 검색 기록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감시 가격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효율성위원회를 지난 28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28일 발표를 통해 이번 위원회가 뉴욕시 현장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행정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지는 도시 전반의 행정 절차를 점검해 비효율적인 규제와 이른바 구시대적 관료 장벽을 줄이고 인프라 사업과 공공서비스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예산 운영 방식과 각 시 정부기관의 운영 유연성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 측은 이번 위원회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뉴욕 전역에서 총 10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처음 일정은 오는 6월 9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시 정부 및 정책 분야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며 행정 절차 개선과 헌장 개정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민주당 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법부 무기화의 피해를 본 인사들을 지원하겠다며
조성 중인 반무기화 기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29일 해당 기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기금 조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명령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다음 달 12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률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가 해당 기금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납세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행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해당 기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및 지지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전략 비축률을 빠르게 소진하면서 국제유가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량은 3억 6,500만 배럴로 지난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3개월 만에 약 5천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2년여 만의 최저치이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록한 비축량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략 비축유를 대량으로 방출했고 당시 비축량은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 케이플러의 수석 분석가 맷 스미스는 언젠가 미국은 방출한 석유들을 다시 비축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CNN에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2달간 미국이 방출한 전략 비축유 중 절반가량은 해외로 수출됐는데 향후 미국의 비축유 방출에 한계가 닥쳐올 경우 국제유가는 더욱 치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 수입액 중 206억 달러의 환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이 법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 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관세를 걷는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33만 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50일의 시한이 오는 7월 만료되면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예측시장 플랫폼이 청년층 도박 중독의 새로운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28일 예측시장 플랫폼인 칼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고등학교 졸업반 앤드루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올여름 친구들과 그리스로 떠날 항공권 값이 필요한 앤드루는 신용카드로 마련한 500달러로 카페에 앉아서 6시간 넘게 테니스 경기 결과에 베팅한 끝에 2,200달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짭짤한 부수입을 맛보자 그는 베팅을 멈추지 못했고 결국 한밤중 출금이 막힌 사이 가진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앤드루는 뒤늦게 후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CNN은 미국 청년층이 도박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예측시장으로 몰리면서 중독에 따른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기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측시장은 선거, 스포츠, 시상식 등 온갖 사건의 결과를 사고파는 사건 계약을 다루는데 현행 미국 법상 도박이 아니라 대두 선물 거래와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대부분 21세 이상만 허용되는 일반 도박과 달리 18세부터 누구나 베팅할 수 있습니다. 앤드루처럼 갓 성인이 된 청년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거는 통로가 열린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충동을 억제하는 뇌 부위가 25세에야 완성되는 만큼 청년이 도박 중독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5개 모델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처음 발표한 2026 베스트 어드벤처 차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는 캠핑 부문에서 베스트 콤팩트 SUV로 선정됐습니다. 코나는 로드트립 부문 베스트 서브 콤팩트 SUV에 올랐으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로드트립 부문 베스트 미드사이즈 하이브리드 SUV로 평가받았습니다. 순수전기 SUV 아이오닉 9은
넓은 실내 공간과 편의 사양을 바탕으로 캠핑과 로드트립 두 부문에서 모두 수상했습니다. 현대차 미국판 매법인 상품 기획 디렉터 리키 라우는 야외 활동과 가족 단위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대차가 이러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라인업에 적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대차 라인업이 안전과 편의, 안락함을 제공해 모든 여정을 더 즐겁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베스트 어드벤처 차량 어워드는 캠핑, 로드트립, 오프로드 탐험에 적합한 최고의 차량에 시상하며 뛰어난 주행 성능과 적재 공간, 탑승자 편의성, 연비 효율, 아웃도어 활용 기능 및 전반적인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는 매달 2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정기 무료 전화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법률 상담에는 박진홍, 백이백, 정준호 변호사 등이 상담자로 나섭니다. 이정미 한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29일 뉴욕 한국문화원 신임 원장으로 부임해 사상 첫 여성 뉴욕 한국문화원장이 탄생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61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으로서 맨해튼에서 열리는 이스라엘 데이 퍼레이드에 불참합니다. 2026 US 오픈 테니스 대회 티켓 판매가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회 초반 라운드 세션 티켓은 최저 $35에서 최고 $345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유산을 되새기는 특별 전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디즈니 산하 ABC 방송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자사 소유 TV 방송국 8곳에 대한 면허 갱신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해 신청서 형식의 서한을 첨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래의 AI 기술 흐름 발굴을 담당하는 임원은 AI라고 하면 챗GPT를 떠올리는 인식은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 낡은 것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보 제프리 앱스틴에게 성적 암시가 담긴 외설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100억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엔 흐리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최저 기온은 5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